원금의 2배가 되는 때를 알 수 있습니다. 1번의 그래프의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자본소득의 복리가 근로소득을 역전하는 구간은 상당히 뒤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관리도 돈을 모을 수 있다. 1000만원으로 6억을 벌 수 있다. 개인이 거대 세력을 이기는 방법, 고통을 견디는 방법, 개인도 따라할 수 있는 적립식 지수추종 S&P 500의 마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한 각종 이론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3분기부터 적립식 지수추종을 시작하여 현재는 시설관리 월급으로 2억을 모았고 앞으로도 적립식 지수추종 ETF인 S&P 500 해외 직주를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인 분들이나 저와 같이 S&P 500 ETF 지수추종을 시작하신 분들, 재테크에 막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올 수 있는 어려움을 줄여드리고자 합니다. 부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과 같이 지수추종 ETF를 적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인에게 연 10% 이상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100% 사기꾼입니다.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적립식 ETF 투자를 이어가면 되는데요. 인덱스 투자, 가치 투자, 퀀트 투자 중에 수수료가 적은 인덱스 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차피 투자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고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1000만원을 연 7% 수익률이 나오는 곳에 40년간 놔두면 6억이 됩니다. 그런데 뮤추얼 펀드나 연금보험 혹은 무슨 펀드에 넣게 되면 숨겨진 수수료 2.5%를 내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최대 50%에서 최대 70%까지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돈이 들어오게끔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되는데 그게 저축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삼성전자든 파생상품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면 됩니다. 절약.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월급에서 돈이 나가는 돈을 줄여야 시드머니, 종잣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당기려면 위험성을 높이면 되는데 레버리지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동전주, 급등주, 밈주에 들어가는 방법과 근로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레버리지를 올리는 3배 지수추종 TQQ, Q, SOXL, 속슬, FNGU 등에 투자하여 한번 크게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 평균에 졌음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제 인생의 투자 J라운드 개념으로 S&P 500 ETF인 IVV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기는 편에 서자. 세계 최고의 타짜들이랑 고스톱을 치러 가는데 저는 고스톱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포커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뮤추얼 펀드 96%는 시장 평균인 S&P 500에 집니다. 나머지 4%가 이겼어도 다음 년에도 또 그 다음 년에도 이길 확률은 매우 적어집니다. 그런데 S&P 500의 수익률을 겨우겨우 따라갔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2.5%에서 최대 3.2%까지 갉아먹는 수수료에 의해서 수익률이 반토막이 나버리면 화가 나죠. 90년대 인기 최고였던 투자의 그룹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도 피터 린치의 은퇴 후 인기를 잃었습니다. 이것을 시장 평균으로 회귀했다 표현합니다. 여기서 S&P 500이 뭔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미국의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미국 최상위 기업 500개를 묶은 지수이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S&P 500은 운용수수료 0.02%에서 0.03%인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의미합니다. 주식 종목,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이 거대 자본 세력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시장 평균을 이길 수 없다고 지나치게 비관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S&P 500은 월급날 정해진 금액만큼 주식을 구입한 후 두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며 근로소득을 높이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시장의 비효율성을 발견하면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데요. 아마존은 유통구조의 비효율화를 발견하고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막대한 부를 쌓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누구나 소프트웨어가 발전할 것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개발하면서 부를 쌓았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스타 강사 한 명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밖에 강의를 못합니다. 그런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깨부순 것이 메가스터디입니다. 강의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한 것입니다. 또한 몸통이 큰 펀드나 기관들은 빠른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시청자분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입니다. 고통지수 MDD를 프로스펙트 이론으로 이해하기. 햄버거를 하나만 먹으면 행복합니다. 비빔면도 하나만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3개 혹은 4개를 먹게 되면 행복도가 떨어지는데요.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에 무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락에는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수익률이 0이 되면 몹시 기분이 나쁩니다. 인간은 애초에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들 본인이 장기 투자자라고 주장하지만 심지어 단타 트레이더들도 본인이 장투한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락장이 오면 그 순간 단기 투자자로 돌변합니다. 액수 과중평균 방식으로 적립식 ETF 투자하기. 존 템플던 경이라고 평생 연봉 1만 달러가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좀 넘어가겠죠? 월급의 50%를 기계처럼 매수했는데요. 세계 2차 대전에서도 닷컴 버블 이후 2008년 리먼 사태에서도 그냥 꾸준히 적립을 해서 템플던 경이 재단에 기부한 돈은 7천만 달러가 됩니다. 연봉 1,000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 700억을 기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집에 학교도 중퇴했으나 복리 이자의 마법을 젊었을 때부터 알았던 거죠. 그런데 주식을 수량으로 구입하면 안 됩니다. 가격이 올라버리면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월 본인이 생각한 만큼만 금액으로 구입을 하면 됩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티커 명 중에 스파이, 부, IVV 이렇게 3개는 비쌉니다. 그런데 SPLG를 섞어서 사게 되면 가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파이어족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바짝 벌어서 파이어족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본소득의 복리가 근로소득을 역전하는 구간은 상당히 뒤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연봉이 상승하는 구간도 있어 시간은 점점 더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근로소득을 역전했다 착각하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파이어족의 꿈은 계획을 세우면서 당신의 삶의 질 향상에 구체적인 목표와 동기부여가 됩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이나 아파트 원리금, 원금을 갚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교통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을 위한 식비가 해결됩니다. 각종 보험료가 해결됩니다. 구글 시트지에 주택, 공공요금, 식비, 교통비, 의류, 건강, 취미, 교육, 한 달 비용을 적어놓고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수정하면 됩니다. 초년생이면 집값 말고 임대료를 적으세요. 한 달을 싹 다 더하면 나오는 값에 12를 곱하세요. 이것이 최소 파이어 자금입니다. 그런데 뒤에 소개할 7년 1억 만들기, 10년 차에 2억 만들기를 그대로 따라할 경우 생각보다 이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방법이 아닌 실제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시들해진 4% 룰이 있는데요. 연 7%를 벌어서 4%만큼만 뺏었으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고 마르지 않는 셈처럼 쓸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상승장에서는 통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원금을 까먹으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연간 고정지출이 700만 원입니다. 즉 2억만 있어도 상승장에서는 파이어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7년 1억, 10년 2억 모으는 방법입니다. 이자는 청년저축 혹은 해외 RP USD 달러 혹은 발행어음 USD 달러 기준 5%를 계산했습니다. 1년차 때는 95만원씩 모으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5만원씩 늘려갑니다. 5년차 때는 확정적으로 5천만원을 가지고 적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7년차에 1억을 모았고 10년차에는 2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72 법칙을 이용하여 복리를 누리면 되는데요. 72라는 숫자의 수익률을 나누면 원금의 2배가 되는 때를 알 수 있습니다. 72에 10%를 나누면 7년, 9%는 8년, 8%는 9년 이런 식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100년간 연평균 수익률 10%를 기준으로 잡았고 물가 상승률 3%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3가지 복리 마법을 누릴 예정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복리의 마법, 그리고 S&P 500 구입을 통한 분산 투자, 마지막으로 매월 적립식 투자를 이용해서 감정을 제거해버리는 방법입니다. 2가지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지수는 변동성이 심해서 5년차에 100달러가 됩니다. 두 번째 지수는 꾸준한 우상향을 했는데요. 흔히 두 번째 그래프가 더 돈을 많이 모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월평균 적립을 했을 때 1번의 그래프의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지수가 60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주식의 수가 많아져서 올랐을 때 더 큰 이득을 받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2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변동성이 심하더라도 적립식을 통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락장이 오면 나한테는 큰 기회가 된다. 상승장에서는 적립하는 것보다 하락장에서 꾸준히 매수할 경우에 언젠가 오르게 될 S&P 500 주식을 구입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 큰 기회가 됩니다. 조댓구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